포암당 인환 대종사의 행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1년 음력 8월 2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하신 대종사께서는 22세 되시던 1952년 8월 부산 서남사 소림 선원으로 입산 득도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2월에 원허 교선스님을 은사로 서감 해수율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으셨습니다. 1955년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에 입학하신 스님께서는 그 이듬해인 1956년 구족계를 받으시고 1959년까지 해인사와 통도사에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열람하셨습니다. 포암당 큰스님께서 우리 선학원과 인연을 맺으신 것은 1960년 10월 운허 용화스님 주도로 불교사전 집필 편찬 작업에 동참하시던 때였습니다. 2년간 이 작업을 하시면서 현대 불교학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스님께서는 곧바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불교학과로 진학하셔서 학사과정에 이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1966년 문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스님은 삼장을 연찬하는 중에도 틈틈이 선수행을 하셔서 1967년 7월에는 부산 서남사 소림선원에서 집한거를 성만하셨습니다. 선과 교를 함께 닦으시던 스님께서는 40세 때인 1970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셔서 5년 만에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국제포교의 필요성을 깨달으시고 1977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 대각사를 창건하여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참선 수행을 지도하시던 스님께서는 52세였던 1982년 2월 모교인 동국대학교로 돌아오셔서 1966년까지 부진양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교수로 재임하셨던 그 기간 동안 스님께서는 정각원 원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대학장, 5개 파지운동 국제본부 총재를 맡으시면서 동국대학교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셨습니다. 66세에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도 불교 발전을 위한 스님의 열정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에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셨고 2005년에는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객원 교수가 되셔서 연구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6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법계위원회 법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재단법인 선학원 산하 한국불교 설리연구원 고문을 맡으셔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우리 재단과 인연을 이어가셨습니다. 2010년에는 한일 불교 유학생 교류협회 대표를 맡으셨고 2011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원장과 동국역경원 원장 소임을 맡으시는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되셨고 대종사 법계를 품서 받으셨습니다. 2013년 7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제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경국사 환희당에서 한주로 계시던 스님께서는 작년 10월 26일 세수 88세 범납 66세로 세상 인연을 접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삼장을 두루 연찬하셨고 현대 불교학을 폭넓게 수렵하셨으며 선과 교를 넘나드셨습니다. 율장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시는 한편 스님 스스로 계율을 실천하는 율사가 되어 후학들의 지남이 되셨습니다.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으시고 전법에도 헌신하시던 대종사께서는 이 시대의 수행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화암당 인환 대종사께서 이 사바세계로 얼른 돌아오셔서 점차 꺼져가는 한국 불교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며 행장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 원장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한 큰 스님의 충무 학술에 동참하신 여러 사부대중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재단의 장로이신 대원 스님과 그리고 보은 스님 그리고 재단의 임원 스님들, 특히 오늘 학술회를 이끌어주시는 최동성 교수님과 신규탁 교수님 그리고 이자랑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한 스님과 학연, 또 법회 인연, 여러 인연들로서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한 큰 스님의 어떤 수행과 법적들은 방금 우리 재단의 총무이사 스님이 행장 소개에서 충분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인한 스님께서는 작년 10월 26일 날 입적을 하셨습니다. 벌써 인한 스님이 가신 지 일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6일 전 며칠 전에 인한 스님께서는 제자인 최동순 교수하고 제가 있는 정법사로 찾아와서 찾아오실 때의 모습은 아장아장 걸으면서 동자승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최 교수의 부축을 받고 저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원사 스님인 원어 스님의 어떤 사상과 법적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부도탑도 조그맣게는 남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최 교수하고 같이 원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논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 저희 설리연구원의 학술지인 성문화연구부에 투고를 할 테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노장님이 이제 옷 갈아입을 준비를 하시는구나.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은사 스님의 어떤 답이나 구도나 여러 가지 논문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며칠 있으니까 정말 옷 갈아입으시고 입적하셨습니다. 큰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80년대 초부터 큰 스님이 저희 정법사의 법회와 신도법회와 일요법회를 같이 저하고 같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화원의 보름법회도 또 맡아갖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가까이 큰 스님하고 저하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저에게는 어떤 때는 원사 스님처럼, 또한 어떤 때는 지도 교수님처럼, 또 어떤 때는 아주 다정다감한 도반처럼 저에게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스님과의 깊은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을
개원을 하고 인한 큰 스님을 저희 설리연구원의 고문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원래 발표회, 그리고 정기적인 학술회의, 그리고 설리연구원 학술상, 그리고 안해선사 추모 학술회의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우리 재단의 부른장회의까지 꼭 참여하셔서 많은 조언을 하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학술회의에 꼭 참여해서는 후학들에게 논문의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것부터, 그리고 글 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어떤 때는 준엄하게 야단을 치시면서 읽어주셨으며, 학술회의의 자장의 소행을 보실 때는 부학들의 글에 대한 예리한 평가와 함께 많은 경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발로 쓰는 글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그리고 탐구하라고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스님의 불교학에 대한 열정과 지도 덕분에 우리 설리연구원은 선화원의 정신적인 기조와 나아갈 방향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스님의 이러한 언덕에 작은 감사의 표시로서 1995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저희 선언지에 게재했던 정도가, 그리고 설리 창구를 2개를 최고로 엮어서 2009년과 2011년도에 스님의 저서 2권을 발간을 해드렸습니다. 훗날 스님께서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요, 그리고 해마다 상스러우니 이 세상이 그대로 정토요 내세에는 법계를 누비리라 하는 개송으로서 그 책 발간의 소회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연구원장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는 인한 대종사를 추모하는 자리이지만 또한 스님의 학문적인 언덕을 이룬 모든 이들은 스님의 수행과 학문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지장사 세집에 있는 대웅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저보다 더 가까이 모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오늘 추모사를 하게 된 것은 인환 스님이 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전계 제자로 제가 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진 이사장님께서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당 인환 근스님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이면서도 수행자이셨습니다. 2017년 원적에 드시기 전 선생님께서는 출가 이래로 간단 없이 꾸준히 참선 정진하였고,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선 정진의 맛과 멋을 알게 하는 인연을 펼쳐봤다. 이제도 이 생애 끈 무렵의 해양에 조용히 참선 삼매에 들고 나면서 나의 상락 아정을 수용하며 적정요요한 경지의 청정 본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노년은 오행도 불편해지고 눈은 멀어졌으며 귀도 조금씩 멀어져 작은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고 적정요요한 경지의 청전 본연으로 돌아가기 좋은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스님에게 사바세계는 그대로 정토요 법계였던 것입니다. 스님은 1951년 부산 서남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몰랐던 젊은이는 조실 스님과 수자 스님 간의 치열한 법문 거량을 눈으로 목격하시고는 이전 부모 밑에 있던 세계, 피난을 올 때 아수라 같은 지옥 같은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일생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셨습니다. 큰 스님은 1953년 서간 해수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법명도 받았습니다. 서간 스님께서는 이 세상은 환과 같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다시는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생각이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스님 노릇 제대로 하고 부처님 제자 노릇 바르게 하게 된다. 그래서 위난이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큰 스님은 후일 경어 해월 석호 서감으로 이어지는 서감 대종사의 전법 제자로 인가받으셨으며 전계도 받은 법문을 입으셨습니다. 큰 스님은 서간 스님께서도 공안이나 선문답과 같은 중요한 문제부터 선가의 전통과 역사 관행이라든가 계율 수지에 대한 엄정한 자세 등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소양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고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인사는 원어당 효선 대선사이십니다. 원어 스님께서는 금강산에서 출가하고 표운사 주지 소임 동안에는 수행하는 수자들을 물신양면으로 돌보셨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은사 스님을 상호가 참 원만상이십니다. 지금까지 내초소 불단의 스님 사진을 모셔놓고 있어요. 뵐 때마다 그 말로 둥근 달덩이 같습니다. 복덕상이라고 하나 평소에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죠라고 기억하셨습니다. 제자 역시 덕 높은 스승님을 닮았던 모양입니다. 큰 스님은 양양낙산사와 홍천사의 적조함에서 은사 스님을 시봉하셨습니다. 큰 스님은 은사 스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4년을 함께 산 시절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노장님이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많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너머로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원어 큰 스님께서는 열반하실 때에도 제자에게 살이 찼고 살이 딱 세우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원적에 드시기 얼마 전까지도 스승님께서는 주지소임을 살면서 중창을 크게 하신 낙산사의 공덕비를 세워드리고자 했으나 뜻을 못 누리신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스님은 스승이 열반에 드신 후에도 이표와 사진을 짊어지고 다니셨고 적조함에 이어 경국사에서도 매년 제사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큰 스님께서는 스승복도 많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수도란 기막힐 정도의 난행 고역만으로 일삼는 것은 아니다. 수도의 요점은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 해야 하는 일이다. 공연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마치 물 흐르듯 하면서 조금 더 걸리는 바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큰 스님께서는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를 전해받은 전제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스님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소나문 수행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더욱 정진하여 큰 스님의 덕화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 교에서 정년한 권기종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추모사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고 스님이 작년 이맘때 열반에 드셨는데 저는 스님을 꼭 찾아뵙고 문상을 해야 될 사람인데 부산에서 답의를 하시고 모두 연결이 이루어져서 부산까지 못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일주기 기념 합술회의가 있다고 해서 여기 꼭 찾아가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우리 법진 이사장님께서 왔으니까 뭔 얘기를 조금 하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화엄당 인한 스님은 저하고 대학이 64년도 동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불교학과에. 그 당시에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들은 무진장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한 큰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자주 나오지 못하는 스님으로 저 도선사 회주로 계시던 혜성 스님이 계셨어요. 혜성 스님 자주 안 나오셨습니다. 바쁘셔서 그때 청담 스님 시봉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하시고 같이 같은 학년이죠. 그런데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뭐 큰형님 벌로 우리 인한 큰 스님이 저보다 연배시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라고 해도 늘 후배로서 깍듯이 선배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어로는 대학에 오셨지만은 이미 산중에서 이력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무슨 더 배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셨고 그래서 일반 학생보다는 월등하게 다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시고 여기 보니까 고백 빠진 것 같은데 동국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석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 논문이
대승 불설 비불설에 대한 연구다, 그런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불교 공부를 입산해서 이력을 마치고 또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승 불설 비불설 이런 문제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기 굉장히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때 그런 연구를 하셔서 이 스님이 학문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안목이 다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시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스님께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고, 저는 여기에서 대학원을 하고 석사, 박사, 그리고 또 대학에 남게 되고 해서 스님하고 인연은 멀어졌습니다. 그 학교 오기 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한 스님의 강맥으로는 스승이 되시는 문호 스님께서 크게 한국 불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전이 우리말로 없다는 걸 이어내는 통함을 하셨습니다. 경전이 우리말로 1600년 불교 그때를 그렇게 말했는데, 경전이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역경의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 사전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학자들은 전부 일본 거 갖다 보고,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시게 됐는데, 시작을 통도사에서 시작하셔가지고, 통도사에서 시작할 때 그 밑에 인한 스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정 스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어느 정도 탈고가 되었을 때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때 사마인쇄소라고 교계사 옆에 큰 인쇄소에 거기다 한 것 같은데, 그 와서 그 인쇄를 앞두고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선악원에서. 선악원 이 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이 있고 또 밑에 요사 건물이 있었는데, 저쪽 건너방에는 청담 스님이 계셨고, 저 위에는 당시 선악원의 원장이 주지 스님이 석주 스님이셨는데 또 계시고, 문호 스님이 와서 계시면서 밑에 법평 스님 혹은 인한 스님, 그다음에 기타, 거기서 이제 사전 편찬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후반부에 와서 저도 와서 같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한 스님하고 같이 또 만났죠. 일을 했죠. 그리고 인한 스님은 일본에 가셨으니까 그 후에 저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서 또 돌아오신 게 아니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저도 다니시고, 저는 국내에서. 그리고 다음에 대학의 교수로 오셔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그때 저도 뭐 대학에서 여러 가지 각종 보직을 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스님 오셔가지고 불교문화연구원장이라든지 학장을 하실 때 같이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하고 인연은 같은 학년에 같이 공부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그때는 출가 수행하시는 스님이 강당에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만족하셨지, 대학으로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으셨는데, 이런 성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이력을 다 마치시고 중강을 다 거치시고 그리고 공부하러 나오셔서 일본 유학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종단이 그것을 깨닫고 종비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본격적으로 승려 교육을 시작했죠. 근데 종비 이전에 이미 전부 다 거쳐가셔서 거기서 거론하고 같이 학교에 있었던 거, 또 불교 사전에 함께 동참했던 것하고 이런 것들이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제가 꼭 찾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왔는데 법진 스님이 추도사를 하라. 근데 전 사실은 스님에 대해서 이미 앞에 이사장님이나 또 전법제자인 대우스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저는
학자로 계실 때도 승려의 본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학자이시면서도 수행자이셨고 또 학교에 학생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법회가 있다 그러면 먼 길을 말도 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호교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단 안에 이렇게 진취적으로 활동하실 스님이 그렇게 흔히 많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이 어른이 가심에 대해서 애석하게 여기고 충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